너 그때 나 좋아했지? 막걸리 두어 잔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을회관 형광등 아래 39살이 된 그 사람이 20살 때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 대답 대신 나온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동창회.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별것 아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서 떠나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밤은 깊어가고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왜 지금 다시. 이건 제가 겪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카톡이 울린 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99학번 동창회 공지. 단톡방 이름부터 낯설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3년 전에 누군가 저를 초대했더군요. 그동안 알림을 꺼놓고 살았던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면소재지 마을회관에서 동창회 합니다. 오랜만에 얼굴들 보시죠. 반장이었던 성민이가 올린 공지였습니다. 아래로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오 간다 간다. 애들 데리고 가도 돼? 좋아 몇 년 만이야 키읔키읔 나도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출근한 지 8년째 저는 이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은 아직이었고 연애는 글쎄요. 작년에 만난 사람이랑 흐지부지 끝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창회. 20년 만이었습니다. 대학 가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안 갔던 겁니다.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그 학교에 그리고 그 기억들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참석자 명단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민수, 지혜, 상철, 은영아, 은영이도 오는구나. 그 애는 대구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진 마이너스 참석. 심장이 한번 쿵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39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서윤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본 게 언제였을까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아니 그때도 이미 입에 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잊은 줄 알았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가 아니라 진짜 사진첩. 집에 있는 오래된 앨범 말이에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보나 싶지만 그날따라 보고 싶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졸업사진, 수학여행 사진, 체육대회 사진, 그리고 거기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윤진이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도 않았어요. 카메라를 보는 듯 마는 듯한 애매한 표정. 그게 윤진이다웠습니다. 제 시선이 사진 속 저를 찾았습니다. 앞줄 오른쪽 끝. 저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웃는 건지 찡그린 건지 모를 얼굴.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도 다 알았어요. 장민석이 서윤진이를 좋아한다고. 서윤진이도 장민석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백도 데이트도 심지어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던 3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체육 시간에 팀이 나뉘면 슬쩍 눈치를 보고 급식실에서 줄을 서면 두세 명 앞이나 뒤에 서서 바보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을까? 토요일 아침 저는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시간 거리.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도 내가 미쳤나? 39에 무슨 짝사랑도 아니고.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저는 계속 핸드폰을 켜서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윤진이가 뭐라고 댓글을 달지 않았나 싶어서요.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벌써 저물고 있었습니다. 6월의 해는 길지만 시골의 밤은 일찍 찾아오죠. 면소재지는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하나, 분식집 하나, 약국 하나. 마을회관은 그 뒤편에 있었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99학번 동창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민서가. 제일 먼저 저를 알아본 건 성민이었습니다. 여전히 반장 같은 얼굴로 달려와 제 손을 잡더군요. 야, 진짜 왔네. 몇 년 만이야 이게. 20년? 미친 키읔키읔 우리 진짜 늙었다. 회관 안은 벌써 시끌벅적했습니다. 한 20명쯤 모였을까요? 다들 소주와 막걸리를 앞에 놓고 떠들고 있었어요. 민석이다. 우와, 장민석 실물이네. 여기저기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얼굴들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익으면서도 낯선.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변하게 했더군요. 민수는 배가 나왔고 지혜는 짧은 머리가 됐고 상철이는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서로를 놀렸어요. 야, 상철아, 너 정수리 좀 봐. 키읔키읔 닥쳐. 너도 배 엄청 나왔어. 우리 다 아저씨 아줌마 됐네 진짜.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소주잔을 밀어줬어요. 자, 민석이 건배. 잔을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구석 자리에 몇 명의 여자 동창들 사이에 앉아있는 윤진이를. 심장이 또 한 번 쿵 했습니다. 윤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20년이 지났는데. 단발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됐고 얼굴은 조금 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은 눈만은 똑같았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안에 20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이가 먼저 눈을 내렸어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소주잔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어요. 민서가 너 요새 뭐해?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다녀. 서울에서. 결혼은? 아직. 야, 우리 나이가 벌써 40인데. 빨리 해야지.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는 했어? 나 했지. 애도 둘이야.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와, 대단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근황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사업한다고 누구는 공무원 됐다고. 저는 반쯤 듣고 반쯤 흘렸어요. 자꾸 시선이 윤진이 쪽으로 갔거든요. 윤진이는 은영이 수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웃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윤진이는 학교에서 별로 웃지 않는 애였거든요. 민서가.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민수였어요. 너 윤진이 보고 있었지? 아니. 에이, 다 안다. 너 고등학교 때 윤진이 좋아했잖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그게 몇 년 전인데. 근데 아직도 신경 쓰이나 보네. 키읔키읔. 민수가 웃으며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좋아해? 미친 소리 하지 마. 20년 전 일인데. 20년 전이면 어때? 사람 마음이 시간으로 정리되나? 민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는 20년 동안 윤진이를 잊지 못한 걸까? 아니, 잊었어요. 분명히.
대학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윤진이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밤 8시쯤 됐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였고 다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야, 우리 2차 가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차는 어디로? 면소재지에 뭐 있어? 그냥 여기서 더 마시지 뭐. 아니다, 학교 가자. 학교? 응, 우리 학교.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잖아. 거기 가서 앉아서 마시자고. 오 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좋다. 추억 돋네. 가자 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술에 취한 걸음으로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6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쏟아질 것 같은 별. 민서가 같이 가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윤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윤진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응.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윤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 옆에 섰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도 별로 없었죠.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서 걷는 거예요. 윤진이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윤진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윤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몇 년 만이지? 20년? 그렇게 됐네. 침묵. 앞에서 걸어가던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기억나? 체육대회 때 우리 반 1등 했던 거. 키읔 그때 상철이가 넘어져서 꼴찌했잖아. 야, 그거 왜 또 들춰내?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윤진이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너 요새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나? 그냥 일하지. 무슨 일? 서점에서. 작은 서점. 어디서? 대전. 아, 대전 살아? 응. 또 침묵.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요? 20년 만에 만났으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입을 열면 단답만 나왔습니다. 결혼은 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 그렇구나. 너는? 나도 아직. 응.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운동장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와서 불을 켠 모양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갔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트랙, 철봉, 농구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와, 추억 돋는다.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앉아. 다들 운동장 한쪽에 둘러 앉았어요. 누군가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와 안주를 펼쳤습니다. 저는 윤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러운 척하면서요.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99학번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쓰고 매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떨림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야,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기억나? 고3 때 체육대회? 그때 민석이가 윤진이 응원하느라 목 쉰 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들 폭소를 터뜨렸으니까요. 키읔 맞다 맞아. 민석이 진짜 그때 목소리 완전 쉬었었잖아. 윤진이도 알고 있었지? 윤진이가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윤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민석이가 나 좋아한다는 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윤진이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몰라. 그냥 무서웠나 봐. 뭐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만 느껴지는 착각인지. 윤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졸업하면 다 흩어질 거잖아. 그럼 그때의 감정도 다 사라질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확인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진이도 똑같이 생각했다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아. 윤진이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좋아한다고 말할 걸. 한 번이라도. 나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 그냥 말할 걸.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운동장 조명 아래 별빛 아래 술기운 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말해봤자. 윤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왜? 다 지나간 일이잖아. 우리 이제 40인데. 그래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어. 소주가 용기를 줬는지 아니면 20년간 쌓인 후회가 용기를 줬는지. 나 너 좋아했어. 진짜 많이. 윤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눈물인지 별빛의 반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윤진이가 속삭였어요. 나도 너 좋아했어.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우와. 20년 만에 고백이다.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와 윤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시끌벅적해졌어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술은 계속 돌았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운동장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나 먼저 간다. 애들 봐야 돼. 나도 집에 가야겠다. 야, 2차 더 갈 사람? 몇몇은 더 마시러 갔고 몇몇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윤진이는 운동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민이, 민수, 은영이, 수진이까지 6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야, 우리 교실 가볼까? 성민이가 제안했어요. 교실? 문 잠겨 있을 텐데? 아니야, 야간 자율학습하잖아. 3층은 열려 있을 거야. 오, 가자. 우리는 비틀거리며 교사동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복도 냄새가 똑같았어요. 20년 전 그 냄새. 왁스 냄새, 분필 냄새, 급식 냄새가 섞인. 우리 반이 어디였지? 3-5반. 여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교실이 우리를 맞았어요. 칠판, 책상, 의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와, 추억 돋는다 진짜. 은영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리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3번째 줄 창가 쪽.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제 몸에. 윤진이도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2번째 줄 복도 쪽. 우리는 교실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봤습니다. 20년 전처럼.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청소 시간에. 늘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었죠. 야, 선생님 흉내 내볼까? 민수가 앞으로 나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들 하세요. 다들 웃었어요. 야, 민수야, 너 완전 국어 선생님 같아, 키읔키읔. 수진아, 너 교과서 펴.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39살의 어른들이 20살의 아이들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다들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봐. 성민이가 칠판 옆 게시판을 가리켰어요. 거기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반 사진, 수학여행 사진, 체육대회 사진. 와, 이거 아직도 있네. 우리는 게시판 앞에 모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젊었어요. 너무 젊어서 눈부셨습니다. 저기 봐, 윤진이 완전 예뻤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금도 예쁘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진이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야. 다들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용해졌어요. 우리 진짜 늙었다. 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늙었어.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근데 이상해.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기 서 있으니까 진짜 고등학생 된 기분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실의 공기, 이 책상의 감촉,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마음. 너희 먼저 갈래?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나 담배 좀 피우고 갈게. 나도. 성민이와 민수가 복도로 나갔어요. 은영이와 수진이도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교실에 저와 윤진이만 남았습니다. 침묵.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민서가. 윤진이가 불렀습니다. 응?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뭔데? 그때 왜 고백 안 했어? 윤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무서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그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날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었어.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내 입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나 싶었어.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윤진이가 웃었어요. 내가 날 좋아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았어. 그냥 친구로 대하는 건데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 둘 다 바보였네. 응, 둘 다 바보였어.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웃음. 그래도 윤진이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뭐가?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윤진이가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책상 앞에 섰어요. 민서가 나 너 좋아했어. 진짜 많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도. 저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너 좋아했어. 졸업하고도 한참. 얼마나? 대학 2학년까지? 나는 3학년까지. 거짓말. 진짜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자. 20년 늦은 악수.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 20년 전에도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윤진이도 놓지 않았어요. 민서가. 응? 만약에 말이야. 윤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넌 고백했을 거야? 당연하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너는? 나도. 윤진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응, 지금. 우리 40인데. 지금 고백해도 의미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사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지금 이 순간 너랑 손 잡고 있는 게 좋아. 윤진이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나도.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별빛 아래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어요. 성민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이제 가자. 늦었어. 몇 시야? 12시 넘었어. 헐, 진짜? 다들 교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야, 그나저나 오늘 진짜 좋았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응, 나도. 다음에 또 모이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좋지. 현관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밤이슬이 내려 풀들이 젖어 있었어요. 정문을 나서니 다들 각자 갈 길을 찾았습니다. 나 이쪽이야. 먼저 갈게. 나도. 같이 가자. 조심히 들어가.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결국 저와 윤진이만 남았어요. 너 어디서 자?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 은영이네. 아, 은영이랑 같이? 응. 나는 성민이네서 자기로 했어. 그래. 또 침묵.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윤진이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윤진아. 응? 오늘 좋았어. 나도. 윤진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미안해. 20년 전에 고백 못한 거. 나도 미안해. 우리는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럼 내일 봐. 내일 밥 먹기로 했잖아. 응, 내일 봐. 윤진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윤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성민이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계속 윤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의 감촉, 그 목소리, 그 눈빛.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이 뭘까요? 성민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성민이 와이프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민석 씨. 안녕하세요. 방은 2층이에요. 씻을 거 다 준비해 뒀어요. 감사합니다. 2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석이 윤진이 응원한다. 키읔키읔. 마지막 메시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윤진이었습니다. 민석아, 집 잘 도착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방금 도착했어. 너도? 답장이 금방 왔어요. 나도. 은영이네 집 편해. 다행이다. 민석아. 응? 오늘 말이야. 응. 진짜 좋았어. 나도.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말해. 나 너 보러 동창회 온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응. 내가 참석한다고 해서. 20년 만에 보고 싶어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나도 그래. 타이핑했습니다. 나도 너 보러 온 거야. 바보같이 우리. 응, 바보같이. 한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재밌었다. 누구누구 많이 변했다. 막걸리가 맛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됐어요. 민서가 자야겠다. 내일 또 봐. 응, 잘 자. 내일 봐. 잘 자.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내일 윤진이를 또 본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감정의 잔재일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윤진이를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10시. 윤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일어났어? 점심 몇 시에 먹을까? 지금 일어났어. 12시? 좋아. 면소재지 그 국밥집? 응. 씻고 내려왔습니다. 성민이네 식구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석 씨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밥 드셨어요? 아니요, 밖에서 먹으려고요. 누구 만나요? 성민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진이. 오호. 진도 나가네? 에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11시 반쯤 집을 나왔습니다. 면소재지까지 걸어갔어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는데 윤진이가 벌써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일찍 나왔어.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국밥 2개요.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술 기운에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낮에 맨정신으로 마주하니 뭔가 다르더군요. 잘 잤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너는? 나도. 꿈 꿨어? 응, 너 꿈 꿨어. 윤진이가 웃었어요. 진짜? 무슨 꿈? 그냥 고등학교 때 우리. 나도 비슷한 꿈 꿨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서점에서 일한다며? 응. 어때? 재밌어? 응, 괜찮아. 사람들 별로 안 오고 조용해서 좋아. 성격에 맞겠다. 너는 무슨 일 해? IT 회사. 개발자. 와, 멋있다. 별로. 야근 많아. 힘들겠다. 괜찮아. 익숙해.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뭐 할까? 윤진이가 물었어요. 산책할래? 날씨 좋은데. 좋아. 우리는 면소재지를 벗어나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내기를 막 끝낸 논이었습니다. 초록빛 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쁘다. 윤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런 거 보려고 가끔 시골 오고 싶어져. 나도. 계속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편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어요. 여기 기억나? 윤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 소풍 왔었지? 고2 때. 맞다. 그때도 이렇게 같이 걸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단체로 왔었으니까 따로 같이 걷진 않았을 거예요.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민서가. 응? 너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왜 연락 안 했어? 졸업하고.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몰라. 그냥 용기가 안 났어. 나한테? 응. 나도 그래. 윤진이가 물장구를 쳤어요.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대학 때도 사회인 돼서도.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그냥 안부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응. 왜 그랬을까? 좋아하니까? 제 말에 윤진이가 저를 봤어요. 뭐? 좋아하니까 연락 못한 거야. 단순한 친구면 쉽게 연락했을 텐데. 윤진이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다. 한동안 물소리만 들렸어요. 민서가. 응? 우리 이제 어떡해? 뭐가? 우리. 이 관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뭔데? 너 만나면 좋아.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 윤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30분? 1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사귀자. 윤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사귀자. 20년 늦었지만. 근데 우리 다른 도시 사는데. 알아? 나 대전, 너 서울. 주말에만 봐야 해. 그래도 괜찮아. 힘들 텐데. 괜찮아. 20년 못 만난 것보다는 나아. 윤진이의 눈이 진지했어요. 민서가 나 진심이야. 너 다시 만나고 싶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윤진이를 봤습니다. 39살이 된 윤진이를.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20살의 윤진이를. 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 놓치고 싶지 않아. 윤진이가 웃었어요. 진짜 환하게.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응. 진짜? 진짜. 윤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왜? 20년 만에 내 마음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20년 늦은 시작.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까요? 나 이제 가야 돼. 윤진이가 말했어요. 벌써? 응, 버스 시간이 7시야. 아쉽다. 나도. 터미널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을 따라 터미널까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잘 가. 응, 너도. 윤진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서가. 응? 전화 자주 하자. 응. 주말에 만나자. 응.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말. 나도 사랑해. 윤진이가 웃으며 제 뺨에 입을 맞췄어요. 다음 주에 봐. 응. 윤진이가 버스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슬펐어요. 왜일까요? 2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성민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원거리 연애. 39의 나이에.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기대됐어요.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성민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민서가. 들어와. 응. 윤진이 잘 갔어? 응. 표정 좋은데? 잘 됐네? 응. 성민이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20년 만의 사랑.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윤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집 도착했어. 오늘 고마웠어. 나도. 조심히 들어가. 응. 자기 전에 전화할게. 응.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응. 자려고? 아니, 앉아. 한동안 통화했어요.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했다, 저녁 뭐 먹었다, 날씨가 어땠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끊기 싫었어요. 민서가 나 졸려. 그래, 자. 근데 전화 끊기 싫어. 나도.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진짜 고등학생 같다. 맞아. 좀 창피한데? 나도. 그래도 좋아. 나도. 결국 윤진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자 윤진아. 속삭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윤진이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때로는 제가 대전으로, 때로는 윤진이가 서울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원래 일했던 것처럼. 윤진이의 서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어요. 동네 한켠에 자리한. 이거 내가 추천하는 책이야. 윤진이가 책 한 권을 건넸어요. 뭔데? 읽어봐. 좋아할 것 같아.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소설이었어요. 주인공이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다 읽고 윤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다 읽었어. 어땠어? 좋았어. 근데 우리 이야기 같더라. 그치? 나도 그래서 줬어. 결말이 해피엔딩이던데. 응. 우리도 해피엔딩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지. 근데 노력해 볼게. 해피엔딩 만들려고. 나도.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윤진이가 제안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같이 살까? 뭐? 같이 살자. 원거리 힘들어. 근데 어디서? 서울? 아니면 대전? 아니면 중간 지점?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고 윤진이는 대전에 서점이 있었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돼? 응, 천천히 생각해. 일주일 후 답을 냈습니다. 윤진아. 응? 나 서울 그만둘래. 뭐? 대전으로 갈게. 내 곁에. 미쳤어? 내 직장은? 괜찮아. 다른 거 찾으면 돼. 지금 하는 일도 사실 별로 재미없었어. 근데 윤진아, 나 20년 기다렸어. 이제 더 기다리기 싫어. 같이 살고 싶어. 윤진이가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 선택해줘서. 바보. 당연한 거잖아. 6개월 후 저는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윤진이 서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원룸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IT 회사. 연봉은 줄었지만 야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매일. 오늘 뭐 먹을까? 된장찌개? 좋아. 같이 장을 봤어요. 같이 요리를 했어요.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프러포즈를 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 먹다가 갑자기. 윤진아.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윤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진짜? 응. 반지는? 아, 그거 깜빡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반지 없어도. 진짜? 응. 내 마음이면 충분해. 그럼 대답은? 당연히 예스지.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시골에서 했어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동창들이 다 왔습니다. 성민이가 주례를 봐줬어요. 신랑 신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했죠.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민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기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에게 입맞춤 하세요. 윤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20년 만에 키스. 아니, 처음 하는 키스. 달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축하해. 행복해. 오래오래 사랑해. 우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금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윤진이는 서점을 운영하고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합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둘이서도 행복하니까요. 가끔 시골에 내려가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 운동장을 걷곤 합니다. 여기서 처음 고백했었지? 응. 그때 생각나? 당연하지. 손을 잡고 걸어요. 39에 다시 만나 40에 결혼하고 지금 42.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윤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마워. 뭐가? 20년 전에 날 좋아해줘서. 나도 고마워. 뭐가? 20년 후에도 날 사랑해줘서.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석양 아래에서. 마치 고등학생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아는.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른. 밤이 되면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윤진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범하게 살았겠죠.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것도 괜찮은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진이니까요. 20년을 기다린 내 첫사랑이니까요. 민서가 자기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매일 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도 말해요. 사랑한다고. 20년 동안 못했던 말을. 이제는 매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거기 찍힌 우리는 참 어려요. 20살.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던 그때. 그 사진 속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20년 후에 윤진이랑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럼 사진 속 저는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너무 믿기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기적처럼, 동화처럼. 우리는 다시 만났고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놓친 사람이 있나요? 혹시 고백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용기를 내보세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다시 기회가 왔어요.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마세요. 잡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밤 윤진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잠든 얼굴을 봅니다. 예쁩니다. 20살 때처럼. 아니, 지금이 더 예뻐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사랑해, 윤진아. 속삭입니다. 윤진이가 잠결에 웃어요. 나도. 아마 꿈속에서도 저를 보고 있겠죠. 저도 윤진이 꿈을 꿉니다.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윤진이가 옆에 있어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것.
왜냐하면 윤진이와 함께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시골에서 보던 그 별. 20년 전 동창회 날 밤 보던 그 별.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처럼. 영원히. 끝.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때 하지 못한 말.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